자, 아주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해치백이라고 하는 시장이 반짝 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어떤 모델이 이끌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모델을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8세대로 돌아온 폭스바겐의 골프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미오딘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폭스바겐의 8세대 골프입니다. 이제는 좀 다들 전동화나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로 변신을 꽤 하고 있죠.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브랜드 역시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ID 패밀리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나온 이 주인공, 이 8세대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 ID 패밀리가 본격화되기 전에 만나볼 수 있는 폭스바겐에서 제대로 만든 마지막 내연기관 모델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해치백의 정석이라고도 불리죠. 우리나라에서는 서민의 포르쉐라는 그런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다른 어떤 모델들도 포르쉐와 비교를 했을 때 네가 감히 포르쉐하고 비교를 해?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이 폭스바겐의 골프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골프는 그럴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델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이 차는 기본기도 굉장히 탄탄하고 굉장히 저렴한 대중 해치백임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빙이 굉장히 재밌다라는 그런 반증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8세대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이 차의 기본 뼈대 같은 경우에는 7세대 골프의 것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7세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완성도가 이미 높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만,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 다가왔구나, 내연기관의 마지막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들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7세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크기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길이 같은 경우에는 3cm가 더 길어졌고요, 폭 같은 경우에는 1cm가 더 넓어졌으며, 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0.5cm가 더 낮아졌죠. 거기다가 옆에서 봤을 때, 정측면에서 봤을 때 실루엣 같은 경우에는 6세대까지 내려가서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차이가 없는 굉장히 비슷한, 그러니까 해치백의 정석,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정직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역시 이 골프라고 하는 차는 굉장히 의미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들은 역시 해치백의 정석이구나 라는 그런 평가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도 8세대가 되면서 몇몇 부분에서 좀 바뀌긴 했습니다. 실내나 드라이빙을 할 때 느낌들은 더 많이 바뀌긴 했지만, 외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아주 조금씩이긴 해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헤드라이트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더 얇아지고 더 길어지면서 더 세련되면서도 도시적이고 더 공격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갔지만, 기능적인 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한층 더 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폭스바겐에서는 IQ 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명칭을 정해줬는데, 이런 복잡한 이름 말고 그냥 기능적인 것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한쪽에 44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는 LED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전면 쪽을 비춰줄 때, 야간에 운전을 할 때 전면의 시야를 확보를 해주는 것도 문제가 없고, 코너링 라이트라고 하죠.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거에 따라서 한쪽을 더 밝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앞쪽에 차가 오고 있다거나 먼저 가고 있는 차가 있을 때 그 차에게 이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빛을 쫙 나눠주는 그런 기능들까지 골고루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에도 이 디자인이 조금 더 바뀌기는 했어요.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라고도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라이트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LED 라이트 바가 더 세밀하게 들어가 있어서 더 세련되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든 것도 이 8세대 골프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폭스바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한 적이 없기는 한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ID 패밀리로 넘어가면서 이 ID 패밀리의 해치백 모델인 ID3의 기반이 된 모델이기도 합니다. 폭스바겐에 정식적으로 물어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디자인 자체를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한 형태의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세대 골프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에서 만나볼 수 있는 폭스바겐 브랜드의 마지막 제대로 만든 내연기관 차인과 동시에 전동화 브랜드로 바뀌는 순간, 이 ID 패밀리로 넘어가는 순간을 알려주는 바로 그런 기념비적인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해치백의 최고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컴팩트한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율적인 공간 활용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 트렁크 공간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제 짐을 몇 가지를 좀 넣어놨죠. 그냥 기본 상태에서는 381리터, 약 400리터에 가까운 그런 트렁크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해줄 수 있는 반면에 2열 시트까지 폴딩을 하게 되면은 1300리터에 가까운 그런 트렁크 수납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 골프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바닥을 한 단계 더 아래로 밀어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도 갖고 있죠. 거기다가 일반적인 SUV하고 다르게 이 해치백 모델이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차고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을 트렁크에다가 싣는다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트렁크에다가 손쉽게 적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앉으면 차가 굉장히 힘들어 할 겁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이 해치백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i30라든가 다른 몇몇 SUV 같은 해치백 모델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는 했었지만 이 골프가 해치백의 교과서라고 이름이 붙는, 별명이 붙는 데에는 분명 이런 점들도 가장 편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골프 8세대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부분에서 확실하게 세대가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점들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서도 요 콕핏 부분, 운전석 부분에서 좀 체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요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그리고 10인치 요 계기판 디스플레이 아닐까 싶습니다. UI UX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최신 버전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레이아웃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변경이 됐고, 전체적으로 약간 좀 푸른 톤이 돌거든요. 푸른 톤이 들면서도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요즘에 만날 수 있었던 이런 독일제 자동차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가 다른 수입차 이런 시스템과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빠른 그런 반응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계기판 쪽도 굉장히 깔끔한 그런 디스플레이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에도 편하고 조작을 하기에도 상당히 편리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다 기본적인 이 물리 버튼으로 장착이 되어 있지만 그 외의 버튼들은 다 터치 방식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버튼들이 각각의 기능에 맞춰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냥 터치가 아니라 물리 버튼처럼 보이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 일단 작동을 하는 방식 자체는 전부 다 터치 방식으로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버튼의 개수 자체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굉장히 최소한의 버튼이라고 해야겠죠. 최소한의 버튼 배치만을 가지고 이 모든 시스템들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해줬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전부 다 터치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은 사용을 할 때 오히려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 골프 같은 경우에는 터치로 다 되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큼직큼직한 요소로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라이트를 조절하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 바로 왼쪽에 다 몰려 있고요. 어시스트나 이제 에어컨이나 드라이브 모드를 바꾼다거나 하는 그런 운전과 관련된 기능, 안전과 관련된 기능들은 전부 다 이 비상구 주변에 모여 있고, 에어컨의 온도를 조절하거나 볼륨을 조절하거나 트랙을 바꾸는 것 정도가 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터치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버튼을 직접적으로 조작을 하는 거는 이게 전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모든 기능들은 이 화면에서의 터치 스크린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훨씬 사용이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운전 중에 조작을 하면서도 좀 잘못 조작을 한다라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실수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에 장착되어 있는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만나볼 수 있었던 폭스바겐의 이런 버튼 배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폭스바겐의 이런 모델들을 사용을 해 오셨던 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실내 등까지도 다 터치로 적용이 됐어요. 물리 버튼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버튼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들을 터치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 자체는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의 착자감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편하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사실 차의 크기, 차의 급, 차의 가격대까지 전부 다 고려를 했을 때 조금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3,600만원에서 3,800만원 정도 상당히 좀 엔트리급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그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트의 착자감만큼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스펀지를 좋은 거를 썼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 엉덩이 쪽에도 좌우로 쭉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처럼 이 덩치가 큰 사람, 특히 앉은 덩치가 큰 사람도 몸을 딱 잘 잡아주는 그런 구성으로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착자감 측면에서 불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 자체가 좀 컴팩트한 그런 작은 사이즈 해치백이지만 이 시야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야 같은 경우에도 옆쪽 그리고 정면 전부 다 시야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A필러도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시야를 가리지도 않고 굉장히 편리하게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쪽에 쿼터 글라스가 하나 자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 부분을 이용을 해서 어딘가에 뭐 시야를 확보를 한다? 라는 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트 포지션에 따라서 뭐 좀 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늘 앉는 이런 시트 포지션에서는 딱히 의미는 없어요. 왼쪽 오른쪽 다 크게 의미는 없는 그런 구성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앉았을 때의 시트 포지션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예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더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착자감, 그리고 나쁘지 않은 머리 공간과 다리 공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2리터 디젤 엔진과 함께 7단 DSG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젤 엔진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엔진이 저희가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아테온에 들어간 것과 같은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EA288 에보라고 하는 이 디젤 엔진인데, 폭스바겐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2리터 디젤 엔진이거든요. 여전히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차에는 트윈 도징 시스템이라는 것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요소수를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 배출가스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인데, 이 요소수를 분산을 해주는 것들이 2번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윈 도징이라고 이름을 붙여둔 그런 기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는 덕분에 배출가스도 7세대 대비 한층 더 적게 배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연비 같은 경우에도 한층 더 개선이 됐습니다. 공인 연비로 17km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 주행에서는 20km는 뭐 쉽게 넘길 것 같고 25, 27 정도까지도 무난하게 연비가 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력과 토크, 출력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세대와 동일하게 최고 출력 150마력을 발휘를 해주고요.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약 36.7kg/m 정도를 발휘를 해줍니다. 상당히 높은 이 토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리터 디젤, 거기다가 컴팩트한 사이즈의 해치백이라는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 수치는 결코 만만한 수치는 아니에요. 대중적인 브랜드에서 대중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 만든 차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상당히 넉넉한 출력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주행에서의 느낌은 아까 외부를 촬영을 할 때도 느꼈지만,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정숙한 편에 속합니다. 밖에서 들었을 때도 그렇게 소리가 크지 않고, 실내에서 주행을 할 때도 이 디젤 엔진 특유의 이런 진동과 소음 같은 것들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 요 계기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심하게 보지 않는다면은 디젤 엔진 아니야, 디젤 모델 아니야 라고 약간 뻥을 쳐도 속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숙한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줍니다.
물론 요즘에 나오는 많은 디젤 모델들이 가솔린 모델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정숙한 그런 승차감,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번 골프 모델은 그런 측면에서도 한층 더 잘 정제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거기다가 드라이버의 이 취향에 맞춰서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인디비주얼까지 총 4개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가장 기본적인 모드라고 할 수 있는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컴포트 모드에서는 주행을 할 때 이 변속 충격도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매끄럽게 이 변속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에코 모드로 변경을 해줬을 때는 변속 충격까지는 아닌데 약간 더 좀 기어가 바뀌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질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도의 약간의 이 감각이 느껴지는 반면에 스포츠 모드에서도 엄청나게 막 퉁퉁거린다 라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경쾌해졌다, 이 변속기의 반응 자체가 굉장히 빨라졌다 하는 것들이 체감이 될 정도로 이렇게 변화를 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모드를 두고서 주행을 해보면은 이게 진짜 포르쉐는 아니긴 하지만 이 고성능 모델인 GTI 또는 GTD 모델 같은 경우에 왜 서민의 포르쉐라는 반응이 붙었는지 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굉장히 경쾌하고요, 또 편안하며 재밌습니다. 강렬하지 않은데 재밌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부터 이 골프가 받아왔던 그런 좋은 평가들의 원인, 이 근거가 바로 이런 점에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상적으로 주행을 할 때는 굉장히 편안하지만 작정하고 밟았을 때는 또 다른 모습,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차,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이면서도 효율적이고 동시에 재미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차가 이 골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런 진동과 소음, 이런 것들도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도 상당히 편안하게, 물론 일반적인 세단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스포티하게 혹은 과격하게 주행을 할 때는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을 해주면서도 너무 과격하게 전달해주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차를 믿고 밀어붙일 수가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에코 모드에서도 상당히 재밌게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는 한층 더 재밌는 드라이빙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1.6L 혹은 2L,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배기량, 일반적인 차, 일반적인 세팅에서 뭘 그렇게 재미를 느끼겠다고 이렇게 차를 밟고 다니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차만큼은 다른 차들은 뭐 평가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고성능 버전이 아닌 일반적인 디젤 모델, 그냥 2L 디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세대 골프가 새롭게 출시되기는 했지만 아주 냉철하게 봤을 때 이 해치백 시장이 다시 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사실 잘 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골프가 잘못했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차의 형태가 일반적인 세단이거나 SUV에 더 가깝기 때문이죠. 이 골프라는 모델 한 종류 가지고 해치백 시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는 세단이나 SUV나 다른 차들이 다 너무 잘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이 차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 아닐까 싶어요. 디젤 엔진이라서 아쉬운 것도 아니고 해치백이라서 아쉬운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모델들이 너무 발전을 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아쉬운 포인트 아닐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폭스바겐의 8세대 골프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바뀌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덜 바뀐 것 같고, 안 바뀌었다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바뀐 그런 굉장히 오묘한 모델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의 가격대를 살펴보게 되면은 폭스바겐 파이낸셜을 이용을 하게 되면 3,400만 원대부터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빼고 공식적인 소비자 판매가를 따져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대라고 하는 굉장히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에서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기분이 조금 묘해지게 되는데, 이 차를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직전 세대, 7세대 연식으로 따지면 2016년식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은 엔트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졌지만 이 상위 트림에서 비교를 해본다면은 오히려 이 8세대 모델이 더 저렴해졌기 때문이죠. 기간의 차이, 연식의 차이가 한 6년 정도 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가 상승분을 같이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또 저렴한 해치백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다 차값을 올리기 바쁜데 이렇게까지 저렴한 금액을 측정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역시 7세대에서 사용을 했었던 여러 가지 기술들,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측면도 있었지만 나쁜 측면도 있고, 반대로 나쁜 측면도 있었지만 우리가 득을 본 그런 측면들도 분명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 그런 것들 다 둘째치고 그냥 이 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차만 딱 놓고서 봤을 때 여전히 해치백의 정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의 활용성도 좋았고 다루기도 편했으며 운전의 재미 역시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델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은 디젤 모델이다 라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0 TDI 모델이기 때문에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가솔린 모델도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나올지는 아직 저도 모르고 폭스바겐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인증이 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을 때 고성능 가솔린 모델인 GT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가솔린 모델도 이제 곧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솔린 모델이 출시가 된다면은 조금 더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디젤 모델이라는 것들을 좀 감안을 하고 이 차를 보시게 된다면은 어떤 점은 분명한 장점이고 어떤 부분들은 약간 좀 아쉬운데 라는 그런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 차를 섭외를 하면서 폭스바겐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열심히 밀고 있는 모델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였죠. 이 말은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입항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석적이면서도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도 크게 실망하기는 어려운 모델이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번쯤 시승을 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낮은 금액대에서 차를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 같으니까요. 꼭 시승을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